안녕하세요, 가입니다. 오늘은 만타에 대해서 좀 추가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. 제가 이제 리뷰를 몇 번 이제 글로 하고 리빌드 영상을 촬영을 했었는데 이제 문의를 많이 주시더라고요.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누수가 너무 심하다, 누수를 좀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라고 이제 문의를 많이 주셔서 이제 제가 그 게시글에다가 이제 뭐 간단한 그림하고 설명도 했었는데 그래도 한번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. 우선은 제 만타 상태를 보시면은 이게 지금 약간의 결로, 그러니까 에어 결로는 이제 조금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. 이 결로를 제외하고는 지금 누수는 일어나지 않은 상태고요. 빌드는 해놓은 지 지금 한 4일째 정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방금 전까지도 이제 사용을 하고 액상이 전부 다 떨어져서 소음 정리하는 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저는 태결 분리를 해볼게요. 보시면은 상태가 딱 봐도 오래 썼다 하는 거를 짐작하실 수 있을 정도로 휑해요. 그리고 지금 솜이 많이 말라 있는데 이건 방금 전까지 제가 이제 액상 좀 비워내려고 빨아대다 보니까 좀 이렇게 말랐습니다. 보시면은 코일은 지금 제가 이거를 어느 분께서 이제 선물을 해 주셔서 지금 한 달 정도 계속 재활용을 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는 코일인데 상태가 많이 안 좋기는 합니다. 우선 이거를 좀 꺼내고 계속 설명을 드릴게요. 우선 솜 양에 대해서 보시면은 지금 한쪽만 좀 꺼내서 보여드리면은 솜 길이는 대략 이 정도로 세팅을 해놨어요. 이게 어느 정도의 솜 양이냐면은 이 덱 하부 덱 쪽에서 이전에는 제가 이제 이 금색 부위로 이제 그러니까 리필드 덱 쪽에서 커팅을 했었는데 그것보다는 좀 간단하게 검은색 덱 부분에서 커팅을 하는 게 그나마 그 결로도 좀 덜 생기고 해서 좀 요즘에는 이 정도 길이, 그러니까 이 덱에 맞춰서 커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저는 제거를 하고 처음부터 좀 솜을 다시 한번 세팅을 해볼게요. 빌드덱 코일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은데 그냥 좀 사용을 하겠습니다. 우선 좀 우선은 뜨거. 원래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되는데 세척하기 귀찮으니까 우선은 좀 이렇게 좀 그냥 크리밍을 할게요.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런 특수 코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진 다음에 물로 한번 이렇게 이쪽 코일 쪽만 한번 헹궈 주시면은 좀 어느 정도 깨끗하게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튼볼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. 세일을 할 때 좀 사서 원 없이 쓰고 있다 보니까 뭐 다른 무인양품이나 기타 좀 좋은 비싼 코튼이 있긴 한데 그래도 저한테는 맥심 코튼볼이 제일 잘 맞는 것 같아서 이걸 사용하고 있습니다. 우선 솜을 세팅을 하실 때는 개인적으로 스카치롤을 좀 권해드려요.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이제 솜을 이렇게 적당히 뜯은 다음에 뭐 많이 보셨을 거예요. 이렇게 퍼뜨리세요. 그냥 쭉쭉 이런 식으로 계속 퍼뜨리세요. 끊기지만 않을 정도로 이렇게
퍼뜨리시면 되거든요. 이렇게 솜을 하면은 솜 유입도 좋아지면서 안쪽에 공곡도 생겨서 액상 유입도 빨라지고, 하여튼 뭐 이래저래 좋습니다. 대충 이렇게 쭉쭉 핀 다음에 그 다음에 얘를 다시 말아줍니다. 그냥 대충 이렇게 손으로 마시면 돼요. 김밥 말듯이. 이렇게 말았으면은 모양을 그냥 잡아주세요. 어차피 안쪽에서 이미 공곡들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렇게 좀 한다고 크게 영향은 없습니다. 좀 길이가 좀 길게 저는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서 얘를 반으로 이렇게 갈라서 사용을 합니다. 그럼 2개가 됐죠? 그 다음에 이제 빌드 덱에다가 세팅을 해줍니다. 그냥 끝부분 잘 말아서 쓱 넣어주고, 아이고 얘가 좀 뭉쳤네요. 잘 말아서 쓱 넣어주고 자리 잡아주고, 그 다음에 나머지 1개도 반대쪽에다가 잘 말아서 이렇게 쓱 넣어주면 됩니다. 대충 뭐 이렇게 모양이 났죠. 그 다음에 수채기는 많이 하실 필요는 없이 좀 이 끝부분에 좀 뭉친 애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빗질하듯이 조금만 쓸어주세요. 대충.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가위를 요 베이스 덱, 보이시나요? 요 베이스 덱에 놓고 그대로 커팅, 반대쪽도 동일하게 베이스 덱에 놓고 커팅 하시면은 됩니다. 이쪽이 좀 잘못 잘렸네요. 이렇게 커팅 해주시면은 돼요. 그냥 가위를 여기 하단 덱에 놓고 그냥 자르시면 돼요. 그 다음에 그대로 액상 위펄 쪽으로 넣어주시면은 됩니다. 솜 두께에 대해서 이제 많이 문의를 주시는데, 사실 솜 두께라는 게 설명드리기가 참 난해해요. 그러니까 빡빡하게 움직일 정도로 해주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은 드리는데, 사실 이거는 자기 순전히 경험에서 나오는 감으로 이제 판단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만타에 대해서는 워낙 주력으로 많이 쓰다 보니까 대충 손으로 딱 잡으면 이 정도 두께면 충분하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이제 빌드를 하고 있는데, 이거는 여러 번 하시다 보면은 대충 본인들이 이 정도 두께면은 좀 살짝 빡빡하게 움직이는 정도구나 라고 좀 판단이 되실 거예요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액상 이제 샌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 이 하부 에어홀 있지 않습니까? 이쪽으로 솜이 닿아 있으면 안 돼요. 왜냐면은 솜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액상이 이제 한 방울 두 방울씩 흘러가고 이 에어홀 쪽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그게 누수거든요. 그러니까 항상 솜을 세팅을 하시고 나서 이쪽을 쫙 벌려서 주시면 돼요. 근데 이제 솜을 너무 빡빡하게 넣으시면 누수가 없는 대신에 뭐가 발생하냐면은 액상이 원활하게 안 돼서 탄맛이 발생해요. 이때는 이제 제일 쉬운 방법은 아까 그 덱 길이처럼 자르신 다음에 솜 정리하실 때 약간 하단 공간이 약간 좀 비어 보일 수 있게 솜을 살짝 이렇게 들어주세요. 이게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, 이게 꽉 채우지 마시고 솜을 약간만 이렇게 해서 하단에 뭔가 조금 공간이
있는 느낌? 그렇게만 세팅을 해주시면은 누수도 없고 탄맛도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솜에다가 액상 묻혀주시고요. 솜에다 액상 묻혀주시고, 저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묻힌 다음에 뒤집어서 지짐해요. 왜냐면 액상이 바르면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. 겁니다. 그 다음에 정통 체결하시고,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, 요거는 이제 약간 사소한 버릇 같은 겁니다. 사소한 버릇 같은 건데, 이거는 만타뿐만 아니라 액상 유입 조절이 없는 무화기들을 사용하실 때는 이렇게 좀 버릇을 들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. 그러니까 액상을 이렇게 채우신 다음에 캡을 그대로 닫지 마시고 캡을 한두 바퀴만 슬쩍 닫고 뒤집으세요. 그 다음에 마저 체결을 해주세요. 이렇게 하면은 그 캡을 닫을 때 발생하는 압이 이제 그 발생을 할 때 그 압이 이제 에어홀로 누수가 생기는 걸 방지를 해줍니다.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제 좀 말씀을 팁이라기 하기엔 좀 그런데, 요 모르겠어요. 제 것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요 에어홀 조정 오링이 굉장히 좀 부실해서 너무 두껍더라고요. 그래서 잘 안 빠지거나 하는 부분이 좀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라운베이프에서 판매하고 있는 23mm 오링을 하나 사서 이렇게 껴 쓰고 있는데, 이거 끼고 나서부터는 확실히 뭐 체결이나 이런 거에는 굉장히 좀 편해져서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. 액상 조정을도 적당한 빡빡함도 잘 돌아가고 헐겁지도 않고 그렇습니다. 지금 제가 너무 급하게 한번 영상 세척도 안 되고 그래서 급하게 하느라고 좀 무화기 상태가 약간 엉망인데 그래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. 보시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특수코일 0.2롬에 60W 세팅을 해서 테이프를 해보겠습니다. 손을 안 씻고 솜을 세팅해서 꾸리꾸리한 맛이 납니다. 솜 세팅하실 때는 꼭 손을 깨끗하게 세척을 하신 다음에 솜 세팅을 하시길 바라고요.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여쭤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왜 만타를 그렇게 좀 많이 추천을 하는지에 대해서 많이 여쭤보세요. 제가 뭐 그렇게 전담 끈이 길거나 기계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리뷰어는 아니지만, 제가 판단을 했을 때 무화기를 보는 가장 큰 기준이 가성비거든요. 그러니까 가격 대비 성능, 마감을 굉장히 최우선적으로 보는 편이에요. 그래서 일전에 이제 많이 추천드렸었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. 하여튼 그 카라풀 비슷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. 그거나 아니면은 도기, 그 다음에 이제 만타, 제가 이거 세 가지를 추천을 많이 드렸는데, 지금 기베에서 구매하시면은 제 기억으로는 2만원 정도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는 무화기예요.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요. 근데 만듦새나 이런 맛 표현 같은 거에 대해서는 결코 이제 고가의 무화기들이 절대 꿀리지가 않다 보니까 그렇게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. 그리고 맛 표현은 개인적인 취향이 굉장히 강한 부분이기는 한데, 저 개인적으로는 듀얼 페어호키 중에서는 맛 표현이 좀 탑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
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똥똥이 경통을 별로 안 좋아해서 홀줄 경통을 사용하고 있는데, 이제 이 페텍에서 구매할 수 있는 스팀 트라이브사의 경통 두 개 2달러인가 1몇 달러인가 하여튼 원본 스페어 경통 한 개 가격보다 저렴해요. 두 개인데 저도 원본 경통이 이제 넘어지면서 하나 깨져가지고 이거를 지금 세 세트를 구매를 해놨는데, 한 세트는 제가 세타님인가 보내드렸고 저한테 이제 두 세트가 남아있는데, 원본에 대비해서 굉장히 튼튼해요. 두께감도 있고 잘 안 깨져요. 지금 한 개 써고 세 개가 남아있는데 한 개가 깨질 생각을 안 해요.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이런 경통 파손이 걱정되시는 분은 페텍에서 스팀 트라이브 만타 스페어 경통 하나 구매해서 사용하시는 거 추천을 드리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나중에 뭐 제가 새로운 모하기가 생긴다면 그때 리뷰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 혹시 만타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뭐 이베이프나 이쪽으로 쪽지 주시면은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맛있네요. 안녕히 계세요.